제가 오늘 약 50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제가 강원외고에 갔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꿈, 그리고 그 목표의 출발점이 어디가 될지, 그리고 또 당장 겨울방학이라던가 내년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꾸며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시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제가 언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학원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왔어요. 9년째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제가 9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언니 오빠들하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시험 문제를 틀리고 많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도 언니 오빠들이 넌 어리니까 괜찮다고 오냐오냐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언니 오빠들을 이겨야겠다라는 욕심도 없었고 그냥 학원에 다니는 데 의미를 뒀지 더 집에 가서 영어 복습을 하고 숙제를 하고 이런 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래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선생님이 같은 학년 학생들끼리 반을 만들어주셨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영어를 열심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9년 동안 이 학원에 다니면서 제게 도움을 주셨던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외국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 선생님이라던가 앨리스 선생님이라던가 되게 많은 루비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사실 저한테 정말 딱 영어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이제 윤미옥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생님이 사실은 저한테 가장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어쩌면 제 인생의 멘토?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서 도전을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뉴질랜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춘천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한 달 동안 보내주는 그 경험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에서 면접을 보시고 가실 수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 기회를 놓치더라도 따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뉴질랜드에 가게 되면 한 달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은 로토루아라는 곳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뉴질랜드 현지인 분들을 만났고 또 마오리 부족 사람들도 만났고 다양한 뉴질랜드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또 이를 경험하고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언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소통을 해야겠구나,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정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선생님들이 막 영국식 영어로 막 뱉어내실 때 처음에 저는 이게 제가 배운 영어가 맞나 싶었어요. 내가 정말 9년 동안 학원에 다녔는데 내가 학원에 다닌 게 뭐가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계속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씩 선생님한테 이게 맞느냐, 내가 이해한 게 맞느냐라고 묻기 시작하니까 점점 제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현지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할 때 제가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국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사실 우리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른 곳에서 좀 더 폭넓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영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학원은 사실 어학원이다 보니까 회화 수업도 많이 듣고 단어, 문법, 이런 독해 이런 걸 다 떠나서 왜 쓰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지 몰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연습이 되니까 다른 조원들이
되게 뭐 번역기 돌리고 발음 어떻게 하는지 고군분투할 때 저는 조금 더 쉽게 제 언어로 제가 막 영작도 하고 제가 막 주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영어로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원 학생 친구들이 우리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실생활에서 또 각 학교에서 활용해서 좋은 성과,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UN 아시죠? 국제연합기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해요. 이제 그것을 모방해서 저희가 이제 각자 각 나라의 델리게이트가 돼서 서로 토론을 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문옥 주니어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커뮤니티 2,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대표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영어를 쓰게 돼요.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뭔가를 써야 돼요. 처음에는 저희가 OT 때 딱 갔을 때 이게 가능하냐, 말이 되냐, 나는 가서 앉아만 있다 오겠다, 난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저희 동아리 친구들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딱 대회날 가서 다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막 자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로.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첫 번째 한 가지는 정말 영어라는 것도 정말 하나의 언어구나. 이게 일본어가 됐든 지금은 우리가 영어가 국제 언어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있지만 어쨌든 언어라는 것이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이 문옥 주니어 프로그램이었고, 또 두 번째는 처음으로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똑같이 좋아해서 아니면 뭐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친해진 친구들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친해진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처음이었어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로 막 토론을 하면서 결의안까지 작성을 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도 역시 느낀 것은 내가 우리 학원에서 듣기도 계속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듣기 활동도 계속하고 쓰기 활동도 막 에세이 쓰기 활동을 하고 뭐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이런 것들을 막 스피킹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좋은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학원에 일찍 오셔서 외국인 선생님들을 기다리셔서 뭐 쉬는 시간에라도 잠깐이라도 대화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하시다 보면 스피킹 실력이 느실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사실은 시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중학교 1학년 때 포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가 될 때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미리 예습을 해놓고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승리를 하는 건 학교 수업을 누구보다 성실히 듣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80개가 넘을 거예요. 문제집 종류만 해도. 그런 문제집들을 다 풀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베이직한 교과서에 집중하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꼭 채점을 빨간 펜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 채점은 파란 펜으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색이든 뭐든 필기구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눈에 내가 이거 한 번에 맞췄고 이건 두 번에 맞췄고 세 번에 맞췄구나,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몰랐고 두 번에 알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체크를 해놓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해봤을 때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급생이다 보니까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겠어 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계속 나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그때는 풀었어,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걸 합쳐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희만의 풀이 방법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도 안 풀릴 때 그때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사실 마음은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천을 하는 건 사실 2주 전이거든요. 2주 전? 1주 전? 이때부터 해요. 그럼 사실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럴 때 수학은 정말 벼락치기가 어려운 과목 중 하나인데 이때 제가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있는 유형 문제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유형 문제들을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된 걸 풀 때 시험 공부 대비를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